서울 강남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강남 한복판에 최근 사진 명소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밥 먹으러 왔는데 외관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요. 여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여기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여기가 뭐 파는 데인데요? 여기 진짜 맛있는 거 파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정체를 확인할 차례. 줄 맞춰 서 있는 와인에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소품들까지.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 갈비 3인분만 주세요. 여기 갈비 2인분만 더. 고깃집이라고요? 고깃집이면서도 와인도 팔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받고 싶어서 인스타 마케팅이나 이런 위주로 인테리어를 좀 많이 생각해서 준비한 인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깃집과는 확연히 다른 내부. 다양한 소품은 물론 내부 분위기와 통일한 메뉴판까지. 젊은 손님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젊은 층들에겐 인테리어만큼 음식 맛도 중요하죠. 불판 위를 장식한 갈비 등장!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갈비 한 점에 여기저기 탄성이 쏟아집니다. 맛있다. 인테리어와 음식 사진을 찍는 이들. 이처럼 상업 인테리어는 실제 소비로도 이어집니다. 인테리어 너무 이쁘고 이쁜 곳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카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앞으로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텍스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을 가려는 요인이 줄어들었다. 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업 인테리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비로 이어지는 주요 요소. 때문에 상업 인테리어를 할 땐 신중해야 하는데요. 준공 때까지 좀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좀 마음고생이 심해서 인테리어 업자랑도 계약도 하다가 도중에 안 된 것도 있고. 실제 겪었던 문제인데요. 계약을 했지만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시간을 허비했죠. 그래서 상업 인테리어를 준비할 땐 평수, 예산, 개업 날짜, 공간과 어울리는 인테리어가 얼마큼 가능한지 고려해 업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특별한 업장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서치나 뭐 주변에서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제가 기존에 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생각했던 이미지와 생각이랑 좀 맞아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업장과 어울리는 명함, 메뉴판, 소품까지 신경 쓴다면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죠. 60% 정도는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테리어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좀 제가 생각했던 이런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생각하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는 자영업자들도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데요. 강서구의 한 식당. 개업 2달 만에 만석 행진 이어가고 있는 이곳도 내부 인테리어를 아주 고심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맞춰진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지금 뭐 주문하시는 거예요? 김밥 세트인데 맛도 있고 인테리어도 예뻐서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다름 아닌 김밥집인데요. 고추냉이 김밥 나왔습니다.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도록 통유리를 설치해 기존 분식집에 틀을 깼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손님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해 최대한 심플하게 꾸몄는데요. 외관을 찍어가는 이들까지 늘면서 이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중. 그렇다면 이곳 주인장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을까요? 평수가 좀 작아서 넓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약간 나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굳이 인테리어 현장을 오지 않았는데도 항상 사진이나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항상 그 진행 상황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편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을 비우고 일렬로 배치된 테이블. 차분한 느낌의 우드톤으로 통일된 내부 인테리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살린 인테리어 덕에 매출도 상승 중.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블로그도 많이 올라오고 SNS에도 사진이 많이 퍼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개업한 지 갓 2달 남짓이라 아직도 김밥집은 업그레이드 중인데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외부 간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함 샘플 나와가지고 아, 네. 가지고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명함을 찾으시는 분들이 포장을 하거나 혹은 배달을 나중에 시켜 먹으려고 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메뉴판을 안에 한번 넣어봤어요. 아. 그리고 지갑에 좀 간편하게 보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접는 방식으로. 꼭 필요한 거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 명함과 간판도 새로 제작한 주인장. 이처럼 상업 인테리어는 단순 인테리어를 넘어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우드 톤을 베이스로 작업을 했고요. 외부의 느낌이 내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좁아요. 내부는 좁아서 이동형 가구를 좀 배제를 했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도 바 테이블로 고정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좁아서 이런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간이 단조로울 수 있어요. 단조로울 수 있어서 의탁자 같은 거를 조금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반복되는 지루함을 없애는 게 실내의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좁은 공간 활용 팁. 공간을 물리적으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역할을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복도가 단순히 복도가 아니고 고객의 동선이 되면서 예를 들어 음식점이면은 주방의 퇴식구가 되면서 아니면은 뭐 대기 동선이 되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은 물리적으로는 커지지 않지만은 조금 활용도 면에서 많이 크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큰 거울을 배치하거나 밝은 색의 벽과 바닥을 시공하면요. 팽창 효과를 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재정 상태와 콘셉트 등이 정리되면 철거, 디자인, 시공으로 이어지는데요.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이 실제 도면처럼 구현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 이 같은 작업 후에야 비로소 준공이 완료되는 거죠. 곧 준공을 앞둔 현장이고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뭐 좀 이상이 있는 게 없나 아니면 좀 잘못 시공된 부분이 없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선술집 자리를 철거했다는 이곳 또한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의 돈가스집으로 변신. 이처럼 상업 인테리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된다는데요. 클라이언트가 공간의 주인은 아니고 점주님의 손님들이 공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인공에 맞춰서 공간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간에서 손님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는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되는 게 상업 인테리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상업 인테리어는 사무실, 레스토랑, 스튜디오, 대기업 식음료 부분까지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서울 강남구.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물로 다시 붙바지가 이제 쿠션이 뒤에 나무를 대고 쿠션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뜯어내면 최근 상업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다양한 시공사를 만나 상담하는 이들도 늘었는데요. 소상공인뿐 아니라 체인 사업을 하는 곳도 예외는 아니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오픈하는 매장이 있는데 비용이 좀 빠듯해서 이제 부분 리뉴얼이나 이런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좀 컨설팅 의뢰를 좀 드렸고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를 고른 후에는요. AS 여부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가 가능한지 설계 도면을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수! 무엇보다 이용자의 시선에서 공간을 어떻게 연출할지 고려하고 시공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상업 성공으로 가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객을 고려한 동선과 매장 분위기에 꼭 맞는 인테리어로 실패 없는 창업을 이뤄보세요.